안녕하세요. 교보생명 신사업 추진팀 서나래 과장입니다. 저희 교보생명 신사업 추진팀은 보험 영역뿐 아니라 그 외의 영역에서 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설된 조직입니다. 또 올해 사내벤처 운영 제도가 생겨서 제가 운영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우수 스타트업 분들과 VC 분들 만나서 저희 전략적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보생명과 협업 포인트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 분들 포함해서 좋은 분들과 좋은 인연 맺고 싶습니다. 그럼 Q&A 세션 진행에 앞서 대표님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품 패션 프리오더 서비스인 디코드를 운영하고 있는 엔코드의 정준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헬스, 뷰티, 패션 쪽에 다양한 커머스 브랜드를 만들고 또 커머스 플랫폼을 만드는 메디코터스의 이두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타투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곳 인스턴트 타투의 김남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세 분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세 분들 그 프로필이랑 제가 좀 봤는데 질문을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코드의 정준영 대표님, 명품 시장의 아마존을 꿈꾸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사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디코드 네, 감사합니다. 광크를 해가지고 네. 제가 득템을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디코드의 열혈 팬으로서 네. 디코드가 홍보가 되면 될수록 네. 저의 득템 기회가 줄어드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 엔코드와 디코드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네. 제가 정말 질문을 많이 듣는데 사실 정말 솔직한 이유는 저희가 창업을 할 때 당시에 디코드로 바로 하고 싶었었는데 그때 당시 메시어벤젤스 이제 이택경 대표님 투자 납입일이 결정나 있는데 그때까지 상호명을 이제 저희가 법인 설립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법인 설립을 디코드로 하려고 했더니 상호명을 디코드를 쓸 수 없다라고 법무사님이 검토를 해주셔서 급하게 라임을 맞추면서 이제 엔코드가 됐고 사실은 엔코드와 디코드는 인코딩이랑 디코딩 라임을 맞추고 둘 다 이를 떼내면서 만든 라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라임이 잘 된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코터스의 이두진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행복하게 일하기 위한 20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예. 제 생각에는 거의 존슨앤존슨의 Our Credo 이후에 훌륭한 가이드가 아닌가 생각 드는데 정말 20가지 모두 공감되고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 힐링이 되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20번째는 회사에 내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네, 평생 직장 따위는 없다. 최고가 되어 떠나라. 내 삶이 우선이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런 가이드를 만드시게 된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동료분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처음에 회사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 회사는 한번 매각을 했고요. 두 번째 이 메디코터스라는 회사를 처음에 창업을 하면서 제가 전에 이제 한번 매각한 회사에서 못했던 경험들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 너무 급하게 창업하고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어떤 미션과 어떻게 일하는 방식과 어떤 조직 문화로 운영을 해야 되지라는 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후회로 다가와서 아예 그 회사를 창업할 때 새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가치들로 좀 창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렇게 제가 자꾸 보면서 맞아 이랬지라고 계속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좀 넣어놨고요. 예, 그리고 잘 지켜지는지는 이제 사실 제가 아니라 저희 조직원들에게 그러니까 따로 예, 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데. 예,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네. 최고가 되어 떠나라. 이게 사실 대표님들 입장에서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 예, 용기가 되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네. 잡으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좀 잘하시는 분들은 예, 어떻게든 저희가 잡고. 네. 네네네. 물론 그래야 되겠죠. 예. 네. 네. 다음 인스턴트 타투 김남숙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제가 무지해가지고 이런 인스턴트 타투의 세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나도 뭔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겠다. 네, 해보고 저희 부모님을 깜짝 놀래켜 드려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스턴트 타투는 테크 기반의
넥스트 세션 뷰티 브랜드로 타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또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템포러리 타투 브랜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인스턴트 타투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상품 기획 의도 혹은 그 히스토리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와 저 코파운더는 둘 다 트레디셔널한 패션과 커머스에서 뷰티 영역의 마케팅과 커머스를 담당했던 이제 사람들인데 뷰티에서 진정한 이노베이션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되게 했었을 때 결국 뷰티라는 거는 자기 표현이거든요. 뷰티와 패션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 자체가. 그래서 더 영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현재 있는 뷰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의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보았고 패션과 뷰티에서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이어서 어떤 매개체가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데 가장 적합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 타투가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사회는 타투가 불법이기도 하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회적인 이제 타투가 있으면 취직을 못 하기도 하고 네, 한국에서 타투가 있으면 경찰도 못 되거든요. 그런 사회적 제약이 있는 어떤 부분이다 보니 커밋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재밌고 멋있겠다. 라고 해서 이제 타투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템포러리 타투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네네. 이 타투를 한번 하면 이 지속력이 어느 정도 가나요? 그 도안의 사이즈와 부위에 따라 다른데 대략 평균적으로 뭐 3에서 5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네. 지금 쉽게 해보고 네네. 또 다른 거 시도해보고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네요. 네.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그 인스턴트 타투만의 차별성은 제가 보니까 건식 타투다. 네네.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타투 도안. 네네. 그리고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이렇게 세 네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이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BTS 히든틀의 세트가 있던데 네네. 이런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은 어떻게 이끌어내시는 건지 네. 궁금했습니다. 네. 아티스트 협업을 말씀을 주시는 거죠? 타투만큼 관심사 베이스로 누릴 수 있는 패션 뷰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타투로 하냐 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 세 번째가 자신의 모토라든지 뭔가 되새기고 싶은 것.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요즘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 타투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오브제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좋아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팬덤을 가진 것이 뭐 K-팝이라든지 어떤 자신이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무언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락밴드의 어떤 로고나 가사들을 많이 타투로 하기도 하고 저희가 다양한 그 좋아하는 것의 관심사, 음악, 스포츠, 문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팬덤 문화가 큰 K-팝을 이제 첫 번째 그 테스트로 해서 BTS와 같이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컨택을 먼저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네, 콜라보를 진행을 네.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다음은 그 이두진 대표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 사실 패션이나 이런 분야에 무지하긴 한데 제가 대표님의 이력을 좀 보니까 브랜드 론칭을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하그리드, 그리고 이스트 쿤스트, 에노우, 클로티, 카비시에 이어서 나이스 고스트 클럽까지 론칭을 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일 벌리는 걸 좋아해서 네. 사실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플랫폼, 그 사업 모델을 하는 것들은 항상 관심이 많고 이제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예, 이것들을 저보다 훨씬 더 잘 러닝해 주시고 운영해 주실 리더분들이 발견되고 저희가 영입할 수 있을 때 사실 그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겠다 해도 그 유사 타겟층을 겨냥한 이미 있는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차별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브랜딩을 론칭하시는지. 예, 카테고리에 따라 너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많이 다를 것 같고 그 이제 소비재 그러니까 패션 저희가 그 크게는 이제 헬스 뷰티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네, 그다음 네, 뷰티 네. 제품 그리고 그 패션 제품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저희가 브랜드 사업은 좀 나뉘고 있는데 사업부가 나뉘고 있는데 그 저희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것들은 예전에는 과거에 소비가 보통 대기업 브랜드 위주 혹은 굉장히 큰 브랜드 위주의 소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샴푸만 하더라도 온 가족이 할아버지부터 손녀까지 다 그냥 같은 샴푸 쓰고 이러던 시대였는데 지금 뭐 올리브영만 가보셔도 굉장히 중소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니시한 타겟에 좀 집중해서 하는 다른 컨셉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도 이제 니시한 것들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보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신경 쓰는 것들은 사실 패키징입니다. 그러니까 더 인스타그램업을 한 거. 제품의 경쟁력은 한국 사실 저희가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패션이 됐든 아니면 뷰티가 됐든 건강기능식품이 됐든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국은 이것들을 자연 바이럴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느냐. 그게 이제 패키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면 저희 회사의 브랜드 중에서 조금 이렇게 니시하게 가는 브랜드는 락티브라는 유산균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 유산균에 좀 더 집중하는 거고,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하고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니시한 마켓 시장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네네.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관찰하고 이제 이런 행동이 굉장히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앵코드의 정준영 대표님은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도 네. 사실 유학생활 할 때 네. 미국에서 네. 제품을 사다가 여름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친구들한테 판매를 했던 경험은 있는데 대표님은 유럽에 가셨다가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한테 제품을 팔았다. 네. 인터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게 되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아닌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인들 대상으로 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친구들이 이제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네. 좀 그런 게 있었고 당시에 마케팅이나 이런 게 제가 20살 때였으니까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소비층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네. 나이가 어린데 제가 막 저희 부모님이나 저보다 한 윗세대의 뭔가 취향을 제가 파악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정말 끼케야 20대 안에서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제 유학생들이 좀 돈이 많을 거다, 소비 수준이 될 거다 이런 검증이 되어 있으니까 네, 처음에는 뭐 거창하게 하진 않았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막 다음 카페 이런 걸 열어서 열심히 팔았고 이제 한 2009년부터는 아예 그냥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한국 고객한테 집중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은 이탈리아에서 3일 안에 한국으로 다 배송되게끔. 당시에 그게 좀 가능했던 게 네. 2008년이나 2010년까지만 딱 생각을 해보면 직구가 굉장히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그렇죠. 해외 구매 대행이라서 해구대 사이트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맞아요. 네. 저희는 되게 직구였고 모든 거를 제가 다 한국어로 다 번역을 했고 CS도 제가 혼자 다 했고 하다 보니까 사이즈 추천도 제가 다 아니까 다 가능을 했었어 가지고 주문하면은 이제 UPS로 바로 배송을 하면은 뭐 한 2에서 3일 정도에 제품을 네. 받는 걸로 해서 사실 진짜 잘 됐었던 것 같아요. 막 엄청 크게 잘 된 건 아닌데 그냥 약간 학교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기에는 꽤나 잘 됐던. 그러면 물품을 셀렉트 해가지고 네. 촬영을 해서 먼저 올린 다음에 주문을 받고 네. 구매해서 이렇게 그렇죠. 근데 배송을 사실상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미 그 이탈리아 친구랑 창업을 할 때 명품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떻게 바잉을 하는지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8개월 전에 라인 시트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나올지 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제품을 셀렉할지는 이제 제가 믿는 제 감도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거에 반응을 할지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당시에는 디젤매니아라는 커뮤니티에서 엄청 좀 네임드로 활동을 했었어서 일부러 사진을 흘리고 다녔어요. 뭐 다음 시즌에 디스키어드 이런 신상들 나온대 이제 런웨이 사진 뿌려보고 반응 오는 걸 다 해서 픽했다가 대부분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사이즈는 다 아니까 거기에 되게 집중을 해서 바잉을 했던 것 같고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까지 했던 거는 브랜드를 한 100개 가까이 한 98개 정도? 네. 당시에 유명했던 브랜드들은 다 제가 직접 셀렉하고 바잉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유통 체인이 네. 이제 디코드가 혁신적으로 줄인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프리오더를 받아서 네. 직접 이제 네. 네, 마진율도 그렇게 해서 네. 소비자들한테도 이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 하셨는데 그 브랜드들이 그거를 어떻게 협업을 해줄 수 있었는지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처음부터 브랜드들이랑 막 직접 협업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어떤 그런 소비에 뭔가 저희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검증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백날 제가 얘기하면 사실 비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량을 좀 많이 확보해 놓은 이제 공급 업체를 통해서 이제 약간 예약 판매 형태로 좀 테스트를 해봤고 이제 된다는 확신이 들 때부터는 이제 피칭을 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해서 직접 만나서 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명품이 유통되었던 그 단계에 프리오더는 항상 존재해왔었는데 B2B 유통은 프리오더인데 너희들이 어쨌든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오프라인 기반의 판매가 다 끝나고 난 셀스루 데이터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제 너네가 알고 싶은 건 수요를 궁금한 거 아니야. 예측을 하고 싶은 게 아니냐. 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어쨌든 프로젝션을 짜기 위해서는 실제 다이렉트 커스터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직접 우리는 절대 B2B를 하지 않을 거고 B2C로 일단 일반 대중들한테 너희 브랜드를 소개를 하고 판매를 하겠다. 근데 이제 할인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통상적으로 명품이나 브랜드들이 시즌 런칭을 하면 10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시즌 오프를 시작을 해요. 25% 정도 할인하는데 그 할인 룸만큼을 우리 선행을 해주자. 왜냐면 이 사람들은 너네 제품 믿고 너네 브랜드 가치를 믿고 6개월을 기다리는 거다. 이건 충분히 리즈너블하지 않냐. 그렇다고 저희가 뭐 반값에 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공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재고를 아예 없애보는 형태의 뭔가 비즈니스를 네. 짜보자 이런 거에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것 아, 같습니다. 네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새 대표님 분들께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이제 예비 창업자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각자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혹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힘듦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짧게 세 분 모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숙 대표님부터 이렇게 차례로 해볼까요? 저희 극복을 아직 못해서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단계.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비즈니스가 아직까지 타투라는 것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새롭고 만약에 템포러리 타투를 한다고 하면 페스티벌이나 여행 갈 때 많이 소비를 했던 제품이라 코로나에 이제 직격탄을 받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이제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지속해서 버티고 앞으로 나아가는가 그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코로나라는 것이 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 창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돼서 저희도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내년에는 폭발하는 것만 남아 있다고 예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두진 대표님 혹시? 예,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저는 단연 돈이 없었을 때. 네, 예, 그렇죠. 제가 첫 번째 사업은 펀딩을 안 받고 했었었거든요. 외곽까지. 근데 지금은 이제 자본시장이 조금 더 많이 발달하고 VC들도 많고 투자를 받고 성장한다는 것들이 너무 당연시 되고 있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스트레스 다 합쳐도 이 스트레스만큼 이기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요즘은 어쨌든 저희도 이제 펀딩 받고 계속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자생적으로 저희가 계속 이익을 보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보생명에도 연락 주세요,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정치현 대표님. 저도 이두진 대표님이랑 김남숙 대표님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사실 창업하고 나서 끝도 없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된다라고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난 6년을 되돌켜 보면은 성장보다도 더 집착했던 게 생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제가 믿고 있는 거를 이걸 증명을 할까. 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표님이 다 고민하실 이제 뭐 가장 큰 과제였던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인사 문제는 정말 쉽지 않다. 좋은 사람을 데려오고 또 좋은 사람을 랜딩하고 또 기존의 멤버들을 더 성장시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 전까지 제가 살아왔던 거는 창업을 하기 전에는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들인데 이건 팀이고 결국 조직이 다 같이 잘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